24년 1학기 중간고사 가운중 문제입니다. 1, 2단원입니다. 자,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물질의 변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은 화학 변화죠. 그러니까 화학 변화하는 것들을 고르라는 겁니다. 철이 녹순다. 산화, 화학 변화입니다. 향기가 퍼진다. 이건 확산이죠. 물리변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이것도 물리변화입니다. 융해 되겠네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김치가 익어서 신맛이 난다. 맛변화죠. 화학변화입니다. 기억 리을 3번. 다음과 같은 물질의 변화의 공통점입니다. 늦가을 새벽에 서리가 내렸다. 상태 변화에 해당하고요. 물리 변화 되겠죠.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상태 변화고요. 물리 변화 되겠습니다. 공통점이죠. 분자의 개수가 달라질 수는 없고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2번이겠네요.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이 물리 변화의 특징 되겠습니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 버리면 이건 화학 변화고요.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화살표의 왼쪽에는 생성물 틀렸어요. 반응물입니다. 틀렸다. 반응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각 물질을 플러스로 연결한다. 그렇죠. 화학 반응 전후에 분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화학식 앞의 개수를 맞춘다. 이게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잠깐만 있어봐. 자, 디귿 편집. 자, 디귿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 전후에 분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화학식 앞의 개수를 맞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약간 힘 빼고 문제를 풀면 약간 느슨하게 문제를 풀면 틀릴 수가 있어요.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분자의 종류가 아니라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화학식 앞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인데 분자의 종류 그리고 숫자가 똑같다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틀렸죠? 니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화학 반응식이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틀린 것부터 탁탁 치워보자고요. 자, 탄소가 하나 있어. 틀리면 바로 끝낼 거예요. EC 탄소 2개 있죠? 바로 틀렸어요. H2 2개, 여기 2개. 산소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2개 원래? 근데 2번 같은 문제는 조금 이상합니다. 5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인데 분자를 적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5가 돼 있어요. 이거 원자거든요. 분자로 되려면 O2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5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이거는 가은중학교에서 문제를 조금 설명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미리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 AG2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AG 밑에다가 오른쪽 아래에 개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3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2번 지문과 3번 지문을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4번 Mg 하나, 마그네슘 하나, 다음에 EH라서 수소 2개, 2개인데 ECl인데 염소가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안 맞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5번이 아마 정답일 거예요. EC라서 탄소가 2개, EC 2개죠. EH3니까 그리고 H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서 6개, 2개라서 총 8개가 있겠네요. 수소는 4H2라서 8개 맞고요. 산소는 2, 5니까 여기 2개 하고 3, O2니까 6개 해서 8개 나와야 됩니다. 4, 5라서 4개, 2, O2라서 4개 합치면 8개. 5번 정답입니다. 원자의 개수가 반응물, 생성물이 싹 다 맞아요. 그러면 됩니다. 자, 다음은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어요. 이것 좀 힘을 줬네요. 이게 문제가 좀 이렇게까지 프로페인까지 잘 설명을 안 하고 문제가 안 나오는데 가은중학교에서 아마 이 문제가 배점을 볼게요. 6점입니다. 와, 6점짜리면 배점이 엄청 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킬러 문항이 되겠네요. 그나마. 자, C 탄소가 3개 있죠. 탄소가 3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3 CO2 만들어주고 자, 수소는 H8이기 때문에 8개가 만들어지면 되니까 얘가 8개가 되려면 앞에다가 4를 붙여줬고 자, 계속 볼게요. 5, O2니까 산소 원자는 10개 있어서 4, 5니까 4개, 3, O2니까 6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1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개수 그럼 1입니다. 1, 니은은 4, 디귿은 3.
합치면 8. 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EH2 플러스 O2가 반응해서 이 H2O가 되는 물생성 반응입니다.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가 있고요. 반응이 일어날 때 분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죠.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분자 수의 비는 두 박스 한 박스니까 2대1 돼야 되는데 1대2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네요. 기억 니은 4번입니다. 다음 7번 볼게요.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어서 자, 탄산 나트륨, 탄산 체크해 놨어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중에서 칼슘 체크해 놨습니다. 탄산칼슘. 뭐죠? CaCO3 탄산칼슘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이겠죠? 어떤 앙금? 흰색 앙금이 생성될 겁니다. 자, 노란색 앙금 틀렸어요. 흰색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해야죠. 이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반응에서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생성된 앙금엔 염화나트륨 틀렸어. 탄산칼슘이죠. 적을까요? 탄산칼슘. 쌤은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적어줘야 됩니다. 생성물의 총 질량이 반응물의 총 질량보다 클 수가 없죠.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똑같아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은 Na2CO3 탄산나트륨, CaCl2 염화칼슘, 그렇죠? CaCO3, NaCl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염소 가만히 있어봐라. 염소를 볼게요. 일단 나트륨이 두 개잖아요. 나트륨 원자가 두 개 있고 염화 이온도 두 개가 있어요. 염소 두 개 있단 말이죠. 두 개 있어요. Cl. 자,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 두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NaCl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맞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자, 8번에 표는 수소기체와 질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질 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보자. 수소가 0.3, 질소가 1.5가 있었는데 질소가 0.1이 남았대요. 그러면 얘가 질소가 1.4g이 쓰였겠네요. 다음에 얘가 0.7이 있었고 2.8이 있었는데 수소가 0.1이 남았대요. 0.1이 남았네요. 그러면 0.3 대 0.3 대 1.4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근데 NH3잖아요. NH3. 그쵸? 자, 질소가 하나 있는 거고요. 수소는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0.1짜리가 3개가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대 14로 나오면 되겠네요. 수소와 질소는 1대 14인데 얘가 3개 있다.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가에서 수소 기체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기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틀렸어요. 질소가 더 있어야 돼요. 얘가 증가해봤자 얘가 더 이상 없다면 암모니아는 더 만들어질 수가 없죠. 나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질량은 가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질량의 2배다. 딱 2배죠. 됐을까요? 0.3, 0.6, 1.4, 2.8이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딱 2배 해서 될 겁니다. 얘는 1.7, 얘는 3.4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D급 보겠습니다.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질소기체의 질량비는 3대 14이다. 맞죠? 3대 14 맞습니다. 왜냐하면 0.3하고 0.3 대 1.4니까 정수비로 맞춰주면 3대 14 이렇게 나오겠죠. 니은 디귿이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그러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볼트가 1개, 너트가 3개, B 플러스 3N이 BN3가 되는 거죠. 자, 볼트 1개의 질량이 1g이고 볼트 하나가 1g이라고요? 그리고 너트 하나의 질량이 2g이래요. 그럼 2g 곱하기 3에서 6g, 1대 6입니다. 그쵸? 합치면 7g 되겠네요. 7g입니다. 자, 그리고 볼트 6개와 너트 12개를 사용해서 몇 개의 BN3를 만들 수가 있는가? 3개 만들 수 있겠네요. 볼트가 그림으로 그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봤자 너트가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둘, 3개,
4개 만들어지겠다. 4개. 네, 3개라 그랬나요? 4개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BN3가 총 4개 만들어지고 하나가 7g이기 때문에 4, 7, 28. 답은 3번. 7g이었고 4개 만들어지니까.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그네슘 리본 9g을 공기 중에 연소시켜서 질량을 측정했더니 15g이 되었다네요. 마그네슘과 결합한 산소 6g 아니니? 자, 처음에 얘 9g 있었어. 플러스 6해야 15가 나오잖아요. 이건 질량 보존 법칙으로도 맞출 수가 있고 mg 플러스 O2가 mgO가 될 때 EMG, EMGO 맞춰서 3대 2대 5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9g 있으면 6g 들어가서 15g 나온다. 비례배분해도 되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질량 보존 법칙으로 맞춰도 됩니다. 답은 6g. 1번. 11번 볼게요. 11번 보겠습니다.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와 B가 반응할 때 기체의 부피 관계 보겠습니다. A가 30ml 있었고 B가 30ml 있었는데 반응했더니 남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1대1이겠죠? 1대1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얼마가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얘가 50, 50이기 때문에 50, 60이기 때문에 이것도 50만 반응하면 되고요. 반응하고 남는 거 10ml 남겠네요. B가 10ml 남는다. 기억은 B가 10이다. 그렇죠? 반응하는 기체 A와 B의 부피 B는 1대1이다. 그렇죠? 반응하는 기체 A와 B의 부피 B와 분자수의 B는 같다. 분자수의 B, 개수 B, 부피 B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2번에서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이었죠. 총 7개, 6개쯤 해서 12개 정도만 외워주면 문제 간단하게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식물이 광합성할 때 흡수, 흡열이죠. 맞습니다. 열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안 되죠. 내가 배탈했단 말이야, 열을. 그럼 주변은 높아져야죠. 높아진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들어갔어요. 무조건 뭐라 그랬어? 흡열이라 그랬어. 그치?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기억, 니은, 디귿. 잠깐만, 기억, 이건 틀렸다 그랬지? 기억, 디귿이라서 4번입니다. 다음. 13번 여기부터 2단원입니다. 자, 13번. 대류가 일어나는 층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너무 간단합니다. A, C. 답은 3번. 대류권과 중간권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가면서 섞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환하는 것. 대류라고 부르죠. 각 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A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것은 D, 열권이고 B는 대류권. 틀렸죠. C는 중간권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거네요. 답은 3번입니다. D에는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다. A에 모여있죠. 대류권에. D는 열권. 열권이 맞긴 한데 오존층이 없죠.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 3번이요. 15번 볼게요. 복사평형 관련 내용이고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하고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해당합니다. 복사평형 관련이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많을 때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다가 흡수하는 양과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지면 온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복사 평형에 도달하면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없다.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양이 같은 거야. 방출하는 거랑.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복사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 그렇죠. 적외선 등이 태양이라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비유될 수가 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 16번 보겠습니다. 지구와 달의 복사평형, 달은 지구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에 도달할 겁니다. 이유는 뭐죠?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찾으면 됩니다. 지구는 달에 비해서 평균 온도가 낮다. 달이 더 낮아요. 지구와 달은 같은 온도에서 아닙니다. 달은 좀 더 낮은 온도. 달은 대기가 있어서 대기 없죠. 지구는 온실효과가 있어서 복사평형을 아닙니다. 복사평형을 이루어야지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지구의 대기 중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한다. 있었죠? 오이메론스프. 답은 5번. 17번 볼게요. 자, 포화 수증기랑 곡선이고 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포화 상태는 A와 E가 포화 상태고요. 상대 습도가 얘랑 얘는 100% 되겠습니다. 자, C 공기의 이슬점 찾는 방법은 냉각시키다가 포화 수증기랑 곡선을 만났을 때
그의 온도를 읽어주면 됩니다. 20도, 25도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25도씨는 지금 현재 기온이 25도씨네요. A와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같다. 그쵸? 100%입니다. 포화수증기랑 곡선에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습도가 100%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화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A와 B를 한번 볼까요? 이 자세히 보면은 어디가 좀 낮게 나오나? 더 자세히 B가 가만히 있어보자. A죠, A. A는 포화수증기량이 여기죠. 이겁니다. 이거 읽어야 돼요. 한 얼마쯤 나올까? 8 정도 나올라나? 그쵸? 자, 포화수증기량이 제일 적은 공기가 B, B가 아니라 A입니다. 기온이 제일 낮은 게 포화수증기량이 제일 작아야 돼요. A가 10도기 때문에 기온이 제일 낮죠. B 아니고 A. 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D 공기 2kg을 15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량부터 구하는 공식. 응결량은 현수 빼기 냉, 온, 포, 수로 계산할 겁니다. 현재 수증기량은 D 공기 찾아봅시다. D의 현재 수증기량은 20g 되겠네요. 20g 빼기 냉각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15도씨까지 냉각할 거고요.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10.6g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20 빼기 10.6 하면 9.4, 9.8이 아니라 9.4죠. 자, 9.4g인데 공기 2kg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2kg이니까 2배가 들어있을 거예요. 18.8g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9번 볼게요. 이거 2-2 파트 구름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여러 번 눌렀다가 온도가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 다시 뚜껑을 열어서 기압을 낮춰가지고 온도가 쭉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응결되고 그 다음에 내부가 뿌옇게 흐려질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름 생성 과정과 같은 내용으로 보는 거죠. 자, 먼저 가에서 액정 온도계의 온도는 낮아진다. 낮아지는 것은 나죠. 1번 바로 틀렸네요. 압축 펌프를 꾹꾹 누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나에서 페트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나는 뚜껑을 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나에서 페트병 내부의 공기는 팽창한다. 팽창하겠죠? 단열 팽창입니다. 구름 발생 원리를 알 수가 있고요. 향연기가 수증기의 응결을 도와주는 역할,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맞죠? 틀린 건 1번. 자, 20번 볼게요. 다음은 구름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 순서부터 찾을까요? 공기가 상승, 그 다음에 기온이 하강, 수증기 응결. 나 순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가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관계라서 기온이 떨어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에서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그치?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압이 떨어지니까 단열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는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 틀렸어. 니은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 체크하겠습니다. 가운종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